책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재테크를 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들을 파악한 다음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돈을 올바른 곳에 두는 법을 다룹니다. 나는 돈을 얼마나 벌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책은 6주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주차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2주차는 은행 계좌에 대해서, 3주차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의식적 지출에 대해서, 5주차는 계좌 연결에 대해서, 6주차는 투자 재테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신용카드와 의식적 지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은행 계좌, 퇴직연금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자 라미 세티가 사는 곳이 미국이다 보니 상품 자체가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으로 제외했습니다. 물론 책의 편집자가 챕터 마지막에 우리나라에는 이라는 비교 코너를 만들어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만 돈을 관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완벽함을 도모하려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계단씩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책은 절약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좋아하지 않는 것과 잡다한 것에 쓰는 돈을 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놀러 가고 싶어 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새 옷을 사고 싶어 하고 원할 때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저자의 친구 짐은 연봉이 인상된 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집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캠핑과 자전거에 돈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위 의식적 지출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아마 재테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최악의 재테크입니다. 혹은 신용카드를 모두 잘라버리세요 라고 외칩니다. 저자는 신용카드를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현금을 쓸 때보다 지출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과 포인트를 제공하는 카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체 수수료, 과다 지출과 관련된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빚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진실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보다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또는 간편 결제 앱을 통해 소비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신용카드사들은 다양한 부가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카드 업계 내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고객들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카드가 유리할까요? 내가 원하는 혜택만 최대한 제공하는 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맙게도 신용카드 비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개의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네이버 신용카드 비교, 밸류 참피언, 카드 고릴라. 먼저 네이버 신용카드 비교는 혜택, 연회비, 월평균 사용액을 기반으로 신용카드를 비교해줍니다. 밸류 참피언은 신용카드 후기, 할인율이나 마일리지가 높은 것, 직장이나 학생에게 적합한 것을 추천합니다. 카드 고릴라는 카드 타입별, 연회비별, 이용자 수별 순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월 프로모션을 실행하는 카드들을 선별합니다. 3개의 사이트 모두 내게 적합한 신용카드를 찾아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니 각자의 취향에 맞춰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말기를. 대체로 2-3장이면 적당합니다. 다음은 의식적 지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관리하라고 대부분 전문가는 말합니다. 실제로 이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2-3일 후에는 포기하고 맙니다. 저자는 예산 수립은 잊어버리고 의식적 지출 계획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의식적 지출이란 좋아하지 않는 일에 쓰는 돈은 가차없이 줄이고 좋아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일은 힘을 지닙니다.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즐기는 것은 더 큰 힘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배우는 것은 절약뿐입니다. 대개 커피를 줄이고 휴지를 아끼라는 조언과 함께 모두가 돈을 아끼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식적 지출은 모든 일에 쓰는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돈을 쓸 만큼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에 쓰는 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의식적 지출을 하려면 문화생활, 저금, 투자, 월세 등 쓸 곳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출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식적 지출 계획은 마음을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왜 돈 관리가 어려울까요? 일단 지출 내역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를 무시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행동하지 않고 이자율과 지정학적 위험 같은 세부 내용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패배주의입니다. 자신을 개선하고 노력하기보다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뭐 투자? 피자 사 먹을 돈도 없어. 우린 베이비붐 세대 때문에 망했어.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패배주의에 젖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든지 실수하더라도 그때마다 성장할 것을 믿고 주어진 선택지를 신중하게 평가하든지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로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